안녕하세요. 비꼬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문법 함수 위대한 궁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비번 아래 위대한 궁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궁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참여를 위해서 n 곱하기 n 크기의 정사각형 관역에다가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당연히 화살을 쏘게 되면은 이 관역 안에 들어오기도 할 테고요. 자, 그리고 관역 밖으로 나가기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 한번 보면은 일단 관역이 화살 안에 들어가면요. 가로하고 세로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하고 세로 좌표. 그 중에서 더 큰 값에 해당하는 값을 점수로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가 2고 가로가 1이면은 더 큰 좌표 값인 2의 세로 값이죠. 2를 이제 점수로 받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세로도 2고 가로도 2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로 좌표와 가로 좌표가 동일하면은 해당 좌표의 2배의 점수를 얻습니다. 자, 근데 만약 관역 밖을 벗어난다? 그럼 당연히 점수가 0점입니다. 자, 일단 입력 설명을 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이 관역의 크기,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세로랑 가로의 크기인 n이 먼저 입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버나라의 위대한 궁수인 헬레나가 쏜 화살의 횟수 m이 공백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n번만큼 이제 세로 좌표랑 가로 좌표가 쭈르르르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입력된 건 4죠. 4 곱하기 4 크기의 관역에 화살을 4번 쐈네요. 그래서 일단 4, 4가 입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입력된 좌표. 네, 세로 좌표는 1, 가로 좌표는 4입니다. 네, 일단 4 곱하기 4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더 큰 가로 좌표인 4점을 획득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4를 쌌네요. 네,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를 얻을 텐데 이제 동일하니까 해당 좌표의 2배 점수, 그러니까 4 곱하기 2, 8점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12점을 받았죠. 자, 세 번째 쏜 화살은 7, 5네요. 세로 7, 가로 5기 때문에 벗어났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화살은 3, 1, 5, 4 곱하기 4 안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큰 거는 3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점수는 15점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번 화살을 쏠 때마다 이제 다음의 상황을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역 밖으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점수가 들어가는 상황인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관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세로랑 가로의 좌표가 같은지, 혹은 세로 좌표가 가로 좌표보다 큰가, 아니면 가로 좌표가 세로 좌표보다 큰가. 네, 저렇게 1번 혹은 2, 3, 4 이렇게 묶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점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태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일단 첫 번째로 관역의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관역의 크기. 자, 그리고 화살의 세로 좌표, 그리고 화살의 가로 좌표가 필요한데, 이걸 함수의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될까요? 일단 관역의 크기. 네, 이거는 당연히 숫자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화살의 세로 좌표 역시 숫자로 표현 가능. 그리고 화살의 가로 좌표 역시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모두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뭐 매개 변수 C, A, B로 한번 써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 FCAB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네, 매번 함수를 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화살을 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이제 저 함수 F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일단 화살이 이 관역 안에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이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어떤 점수를 받는지 그 점수의 부여 기준까지 저 함수 F 안에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계속 누적하는 이제 어떤 기능까지 들어있겠죠.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함수 f cap 매개 변수. 자, 일단 이 함수 f는 관역에 쏜 화살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변수 n은 관역의 세로 가로 크기. 세로 가로 크기가 동일한 정사각형 관역이기 때문에 이 n은 관역의 크기를 의미하고, 자, 그리고 m은 화살을 쏜 횟수죠. 몇 번 쐈느냐? n번 쐈다. 자, 그리고 ans, answer. 자, 이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는 총 점수를 누적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 i는 그냥 반복문을 실행시키기 위한 간단한 변수고요. 자, 그리고 a랑 b는 화살의 세로좌표 그리고 화살의 가로좌표가 저장되는 변수입니다. 자, 일단 코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n과 m에다가 관역의 크기랑 화살의 수를 입력받네요. 저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수 누적할 변수인 answer를 뭐 0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 자, for문을 이제 돌려요. 반복문을 돌리는데 몇 번? 화살을 쏜 횟수인 n번만큼 돌립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이 한 번씩 돌 때마다 화살의 좌표, 그때 달라지죠. 화살의 좌표를 A랑 B에다가 이제 입력을 받고요. 자, 함수 F를 호출합니다. 자, 이 내가 지금 쏜 화살이 관역 안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결과를 이 answer에다 누적하네요. 자, 그리고 매개 변수를 보니 NAB. 네, 일단 맨 처음에 관역의 크기 n을 먼저 매개 변수를 보내고 세로좌표, 가로좌표를 보냅니다. 자, 이제 한번 함수로 가볼게요. 함수로 가보니 일단 관역 밖으로 벗어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저 옆에 주석에 적혀 있네요. 그 말은 이제 세로좌표가 관역의 크기를 벗어나도 이제 화살이 벗어난 거고요. 혹은 가로좌표가 이 관역의 크기보다 크다. 그 말은 결국 뭐 이것도 벗어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로좌표가 벗어나든지 가로좌표가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벗어난다는 거는 관역 밖으로 튕겨 나간다는 거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빈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A가 C보다 크거나 혹은 B가 C보다 크니. 이때 이제 리턴 0을 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경우는 모두 화살이 어쨌든 관역 안에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주석을 보니 화살의 세로좌표랑 가로좌표가 같은 경우, 그쵸, 그때는 이제 세로좌표랑 가로좌표가 동일하니까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2배의 점수를 얻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좌표가 크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네요. 자, 그걸 이제 뭐 if문으로 표현했으니 이것도 이제 부등호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이제 가로좌표가 크면이기 때문에 else를 썼습니다. 네, 세 번째 빈칸은 A랑 B가 같니? 좌표가 같니? 자, 그리고 세 번째 빈칸은 세로가 가로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A가 B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이 부등호 표시를 해주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else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C 언어 역시 동일한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동이 됩니다. 첫 번째 빈칸 역시 동일하고요.
두 번째 빈칸도 동일하고 세 번째 빈칸 역시 동일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빈칸 챌린지를 복습하고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챌린지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